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1번째 시간 기출문제 변형 7의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또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일에서 판매 총액의 합이 가장 많은 5개의 제품에 추가 주문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를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나요? if하고 라지. 어떤 개념일까요? 먼저 뭐뭐 한다면 가장 5개라면 5개 안쪽에 들어온다면 뭘 줄 거고 추가 주문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문은 if가 맞아요. if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네요. 가장 많은 5개의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요걸 처리할 수 있는 함수는 지금 제시된 라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 써도 될까요? 랭크 혹은 랭크 EQ, 랭크.EQ 함수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함수가 들어와도 같은 개념의 문제로 이해하시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판매 총액 갖고 따지는 거죠. 판매 총액을 따졌었을 때 라지일 경우는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큰 값? 5번째로 큰 값을 찾아요. 5번째 큰 값. 그거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5번째가 포함되면서 총액이 그러니까 라지는 이렇게 되겠죠. 총액이 얼마 이상? 5번째로 큰 값, 5번째로 큰 값 이상이라면 더 크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추가 주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는 거죠. 라지는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찾으려는 몇 번째 값보다 더 크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상이다라는 개념. 그렇죠? 이건 문제 4개에 따라서 이하도 될 수 있고 초과도 될 수 있고 미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랭크로 나왔으면 랭크 EQ로 나왔으면 어떤 조건이 될까요? 등수로 따지는 거죠. 라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뭘로 따지는 거예요? 얘는 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5번째로 큰 값이 나오는 거고 랭크 같은 경우에서는 5 순위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장 많이 등수를 매겼었을 때 5등보다 이하라면은 무엇이 여기에 순위가 들어가죠. 그렇죠? 순위가 5등 이하라면은 여러분들 4등, 2등, 3등, 1등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를 어떻게 주고 좌항과 우항이 무엇을 비교해 줄 것인가를 생각만 잘 해주시게 되면 랭크 EQ로도 가능하고 라지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라지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총액이 이상이에요. 5번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랭크하고 라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되시는 거 맞습니까? 자, 순위는 등수기 때문에 5등 이하여야지만 뭐가 된다? 더 많이 팔린 게 된다. 제 얘기 맞죠? 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보다 내가 구하려는 값이 더 커야지만 많이 팔린 게 된다. 충분히 랭크 EQ, 라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라지랑 랭크 EQ로 나왔었을 때 대상이 달라지면서 부등호 방향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함수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는 만약에 그렇죠? 넣는 칸이 3칸이 들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넣는 칸이 3칸이 들어가겠죠? 전체 구문이 라지 if. 그런 다음에 무엇이? 판매 총액입니다. 라지를 써야 되니까 이상이에요. 여기서 5번째 값. 5번째 값 이상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고? 추가 주문이 되겠죠. 그 외에는 공백.
구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다섯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예, 라지 함수가 들어가면서 라지는 두 칸이죠? 범위와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말 됩니까? 내가 비교할 총액 값이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이상이라면 더 많이 팔린 거니까 추가 주문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뭘 줄 거라고요? 공백을 줄 겁니다. 랭크가 들어가면 순위가 들어가고 앞에 5등 이하라는 뒤에 5라는 값이 들어가요.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이해되세요? 차이점 이해하셔갖고 어떤 함수가 제공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는 간단하지만 제가 랭크까지도 비교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되시겠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바로 답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분석을 해드렸어요. 표 1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 함수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if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에 가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으시겠고요. 무엇이 요번엔 값 갖고 비교하는 거죠? 라지니까 판매 총액. 요 칸에선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칸에선 얘가 자 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칸에선 비교값이 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이에요. 그렇죠? 총액 갖고 비교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 값보다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다섯 번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라지 함수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라지 함수가 들어가요. 예, 라지가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시겠고 없으면 함수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볼까요? 라지 써갖고 이 범위 내에서 그쵸? 몇 번째로? 다섯 번째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성하게 되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가 빠져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에서 F4가 들어갔어야 되죠. 이 범위 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해 갖고 더 크면은 추가 주문 아니면 공백. 밑으로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요 범위는 계속해서 쓰이면서 다섯 번째 값을 고정시켜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절대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잘 하셨다면 2% 되돌아오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추가 주문. 그 외에는 공백. 함수의 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F4를 제대로 누를 수 있니 없니 그거 묻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부등호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답으로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 그럼 몇 개? 가장 많은 5개. 숫자 값이 다 다르다는 걸 전제하에 두게 되면은 몇 개가 떠야 돼요? 추가 주문이. 그렇죠, 여러분들. 5개가 떠야 돼요. 이게 5개가 안 뜨게 되면 왜 이러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겠구나라고 판단하셔갖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완성시켜 놨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이렇게 함수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들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어떤 함수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 논리적으로 함수를 배열하자. 이게 결국 계산 문제구나. 감 잡히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다음 중 표 2에서 수입 농산물 중 고사리의 수입 횟수를 구하래요. 자, 고사리의 수입 횟수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알맞게 쓰고 뒤에다가 무슨 거 회자 붙이시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n% 기호를 제공을 했다. 엔드 연산자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뒷자 함수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뒷자 함수 나오게 되면 뭐부터 보셔라?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자료에서 조건을 그냥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셔라. 자, 뒷잠수죠? 그리고 우리는 횟수죠? 그렇죠? 그러면 함수부터 골라보죠. 얘는 합계니까 안녕. 평균이니까 안녕. 얘가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dcount도 되지만 dcount타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count는 뭐에 대한 거? 숫자 셀의 개수죠? 숫자를 대상하라고. 얘는 숫자 문자는 안 가리고 글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골자가 아니라 글자. 그렇죠? 네, 글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요거에 따라서 맞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은 얘가 되겠죠. 과일명이 무과, 수입 농산물명이 고사리인 거. 되셨죠? 이게 과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이 녀석을 어떻게 뒷함수니까 그냥 는 쓰셔갖고 하시면 돼요. 디카운트가 들어가면 되죠. 디카운트가 들어가면 되는데 넣는 칸이 몇 칸? 3칸이 나올 거다. 제일 처음에 뭐 들어가죠? 자료 전체 쭉 잡으시면 돼요. 월부터 해갖고 자료 전체 1, 2, 3, 4 여러분들 여기 얼마 쓰시면 돼요? 디카운트가 뭐에 대한 셀을 세리는 거죠? 숫자에 대한 셀을 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카운트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가능합니다. 2번 쓰시면 안 돼요. 왜? 2번에는 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 셀을 결국 세릴 때 숫자 셀을 세릴 거냐 문자 셀을 세릴 거냐 그거에 대한 개념이란 얘기죠. 그럼 문제가 그렇죠. 근데 디카운트는 뭐 갖고 세리는 거죠? 고사리인 게 숫자에 해당하는 셀로 세리게 되면 몇 개가 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니까 얘를 대상으로는 세려도 돼요. 고사리면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앞에 숫자가 1이라고 그랬고 1 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숫자니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고사리니까 3이니까 이게 3이라고 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한 번 나왔으니까 2개 고사리 3개 앞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숫자 셀이 걸치면 그 숫자 셀에 대한 걸로 세려버리겠다. 그렇죠? 밑에까지 없으니 고사리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4개 여기도 숫자 셀이 16,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셀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걸 대상으로 한 개로 치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디카운트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2를 쓰는 순간 답이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2 쓸까요? 3 쓸까요? 4 쓸까요? 아무거나 쓰세요. 자, 1 쓸까요? 3 쓸까요? 4 쓸까요? 했을 때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수입한 거니까 수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쓰시면 되시겠고 수입 가도 있을 테니까 3 있으면 되겠고 수입한 월이 있으니까 1 쓰셔도 됩니다. 저는 1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날 컨디션 갖고 뭐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날 좋아하는 숫자를 쓰세요. 뭐를 제외하고? 2를 제외하고 여기는 조건이 뭐가 들어가죠? 고사리가 들어가죠. 됐죠? 만약에 문제에서 디카운트가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다 써도 된다고요. 1, 2, 3, 4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조건에 따라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칸의 개수를 세려버릴 거니까. 그리고 엔드 기호 쓰시고 뒤에 회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전 1 쓰겠습니다. 여기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조건 범위 들어가고 그 뒤에 뭐 쓰라고 돼 있어요? 회쓰라고 돼 있죠? M% 기호 쓰신 다음에 그 뒤에 뭐를 쓰셔라? 회를 쓰셔라. 함수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 대신 여기에 2를 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디카운트, 카운트와 카운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엑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죠. 넘어오세요. 자, 엑셀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디카운트 써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문제 분석은 다 해드렸죠? 여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문제 분석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 디카운트.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디카운트 쓰셔갖고 제일 처음에 뭐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료 전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료 전체죠? 1, 2, 3, 4 되는데 1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된다. 그냥 저는 1 쓸게요. 자, 조건이 뭐라고요? 과일명이 고사리인 거. 되셨죠? 그래서 아까 답으로 4가 나왔던 게 정답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1 쓰고 2 써볼게요, 여러분들. 답으로 얼마 나오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0 나오죠? 2번 열에 대해서는 숫자로 들어간 셀이 없기 때문에 세릴 수가 없다. 세릴 수가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없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 쓰더라도 4가 나올 거고 4 쓰더라도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와 카운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였다.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뒤에 엔드 기호 쓰시고 M% 기호 쓰시고 뭐 쓰시면 된다? 회. 그래갖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끝나게 되죠.
자, 이 문제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갖고 그래갖고 컨디션 좋게 풀다가 이런 데서 디카운트 해갖고 2를 썼는데 계속 0이 나와.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시험이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라는 문제였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그렇게 끝내드리고요.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또 뭐가 나왔을까? 뭐가 나왔을까? 한번 보죠.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아이고, 조건이 일단 남이면서가 들어가니까, 조건이 1개, 일단 지기가 4원, 조건이 2개. 일단 뭔가를 비교하려 하더라도 조건이 몇 개다? 2개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성과금의 평균을 계산하십시오. 에버러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에버러지를 쓰게 되면은 그 뒤에 조건이 붙으니까 if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겠고, if가 따라온 상태에서 조건이 아까 2개라고 판별이 되어 있으니까 s가 붙어갖고 에버러지 ifs를 쓰라고 하겠구나. 빙고. 에버러지 ifs가 나온 이유를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라운드를 쓰라고 했네? 그럼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을 어디에서 반올림 하십시오. 그렇죠? 반올림이란 얘기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라운드를 쓸 수 있으니까. 연결이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요. 이렇게 함수 2개 나왔는데 그럼 뭐부터 쓸까요? 네, 라운드부터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90% 이상이 무조건 라운드부터 씁니다.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이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간혹 가다가 if 상에서 또 이렇게 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문제들에서는 대부분 라운드부터 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라운드부터 들어가죠. 반올림 할 겁니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무엇을 넣는 칸이 2칸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버러지 if가 들어가면 돼요. 에버러지 if라고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쓸게요. 근데 요 밑에 반올림 할 때 우리 늘 반올림 하는 거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0을 기준으로, 숫자에서 0을 기준으로 소수점 앞에 있는 거, 점을 기준으로, 0을 기준이 아니라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앞에 있는 자리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1, 6, 1 이렇게 있다. 여기를 우리가 0의 자리, 여길 첫째 자리, 여길 둘째 자리, 여길 마이너스 1의 자리, 여길 마이너스 2의 자리라고 엑셀에서는 소수점 자릿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일십, 백천에 대한 자릿수를 구명해 놨다. 뒤로 가면 1, 2, 3, 4가 있을 거고 더 앞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 2, 3, 4가 있게 되겠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 자리에서 작업해라. 뒤로 들어가면 소수점 뒤로 들어가면 무슨 자리로 만들어라.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앞에 함수에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0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일단 라운드만 따졌었을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또 하나, 이제 그럼 라운드는 끝났으면은 에버러지 if를 완성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에버러지 if는 여러분들 넣는 칸이 몇 칸이 들어간다? 몇 칸이 들어갈지 저도 모르죠. 조건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에버러지 if 씁니다. 제가 자꾸만 if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ifs는 진짜 몇 칸이 들어갈지 몰라요. 조건이 몇 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개념은 잡아라. 첫 칸에 뭐가 들어가죠? 첫 칸에 계산될 범위, 평균될 범위, 계산될 범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성과급의 평균이죠? 성과급이 급여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계산될 범위가 된다니. 여기가 계산될 범위. 조건이 뭐죠?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들어가고?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성별이 남이면서. 그러니까 이 범위가
그 밑에 뭐를 써주면 되고 남. 맞나요? 이제 계속 반복하면 돼요. 또 조건 범위. 그런 다음에 사원. 조건 범위는 뭐겠어요? 쥐기가. 그런 다음에 이게 더 있으면은 넣는 칸들이 계속 쌍으로 더 나타날 거란 얘기죠. 지금은 조건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넣는 칸은 몇 칸만 쓰시면 돼. 5개를 쓰시면 돼. 첫 번째는 계산될 범위, 두 번째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문제 읽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된다. 감 잡히세요? 그래갖고 요거하고 에버러지 ifs하고 에버러지 if하고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에버러지 if는 넣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조건 범위, 조건, 계산될 범위. 에버러지 ifs는 계산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쌍으로 계속 나타나더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 그 함수를 이해하셨다면 그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가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함수를 풀어내는 능력, 그게 계산 작업의 끝이다. 되셨죠? 자, 문제풀이는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한번 또 작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넘어오시겠어요? 이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답이. 그렇죠? 여기다 답을 내니까 요 녀석은 일단 한 칸이니까 F4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씁니까, 여러분들? 빙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건 라운드는 여러분들 수학적인 함수예요. 반올림, 올림, 버림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수학적인 함수. 자, 라운드를 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반올림 할 거예요. 뭘 반올림 할 건데? 묻겠죠? 나는 에버러지 ifs로 평균을 구한 거를 반올림 할 겁니다. 함수 추가 들어갈 거예요.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에버러지 ifs가 들어갑니다. 통계겠죠? 에버러지 ifs 써갖고. 그럼 넣는 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계속 쓰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아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먼저 들어가요? 계산될 범위. 그래서 여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급여의 평균이니까. 두 번째는 조건 범위. 성별이 남이면서 이렇게. 그렇죠? 조건이 뭐죠? 남.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는 또 조건 범위 조건. 직위가 뭐인 사람들? 사원인 사람들. 조건 범위 여기. 조건이 뭐죠? 사원. 됐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다시 조건 범위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다면 밑에 보면 한참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어차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놔둬놓는 것 뿐이지 127개까지 이렇게 조건과 조건 범위를 나열할 수 있다. 이런 함수들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자. 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라운드를 안 끝냈잖아요. 라운드 가셔갖고 여기 오셨었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고요? 4를 깔끔하게 써주셔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요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요 숫자가 애매하죠? 네, 반올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나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4를 쓰나 마이너스 5를 쓰나 차이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한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 대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걸 기억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4,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는 사족이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내놔갖고 어느 자리를 여러분들이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요 문제도 어렵진 않았었는데 개념 잘 잡으셔라. 이제 함수의 익숙함을 다루는 문제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깔끔하게 끝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러 가실까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표 4에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위를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주십시오. 자, 승점이란 개념이 승률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문제에서는. 그렇죠? 승률 가장 높은 놈 두 팀을 결승 진출로 할 거고 나머지는 뭘로 할 거다?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갖고 따지셨을 때 당연히 뭐 하면 뭐 아니면 뭐 if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넣는 칸이 3칸이 들어가고 그랬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논리적 테스트를 어떻게 순위가 2위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순위를 구해갖고 는 1, 는 2, 1, 2등 결승 진출 맞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쓸 개념이 아닌 거죠. 문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쓰시란 얘기예요? 1, 2위를 너 어떻게 표현할래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위와 2위는 등수를 구했었을 때 등수는 1, 2, 3, 4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등수는 이렇게 쭉 나가게 될 텐데 1위와 2위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빙고. 등수가 2등 2하면 숫자 2 이하면 2등 1등 숫자 2 이하인 거는 2하고 1밖에 없으니까 제 얘기 맞나요? 네, 등수는 1등부터 나오게 되는데 순위가 2등 이하라고 하면은 2등 포함 1등까지 우리가 말하는 1위와 2위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면 돼요? 빙고! 이하입니다. 얼마 이하? 2 이하. 이게 여기서 말하는 1위와 2위라는 개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경월성 진출. 그 외에는 공백. 말 됩니까? 네, 깔끔하게 말 되죠. 그럼 여러분들 랭크 EQ만 쓰는 방법 알면 되죠. 랭크 EQ는 어떻게 들어가요? 순위는. 네, 랭크 EQ. 랭크나 랭크 EQ나 똑같은 함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랭크 EQ는 넣는 칸이 3칸. 랭크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대상이 들어갑니다. 무엇을 갖고 승률을 갖고 따지는 거죠? 요 칸에 있는 값이 위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승률이 대상은 승률 갖고 하는 겁니다. 누구들 중에서 비교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 누구들 중에서 요 칸이 누구들 중에서 요 범위 애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순위는 혼자 있으면 등수 안 나온다고요. 내 점수가 필요하고 나랑 비교할 점수가 필요하죠. 내 승률이 필요하고 내 승점이 필요하고 누구들 중에서가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랬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뭐를 넣어줘라? F4를 넣어주세요. 그렇죠? 얘가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0.06도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0.05도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이 범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인다. 여러분들 이제 F4 넣는 개념은 이해되시죠? 반복적으로 쓴다. 자동 채우기에 썼을 때. 밑으로 자동 채우기 형식으로 값을 매기고 있을 때 어떤 범위, 어떤 셀이 반복적으로 쓰여야 한다면 그 셀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F4.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놈이 1등일 땐 0. 그렇죠? 작은 놈이 1등일 땐 1. 당연히 승률이나 승점은 높아야지만 진출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승점은 내림차순으로 구하십니다. 오름차순으로 구합니다. 이런 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값에서 높으면 1등, 낮으면 1등 그거 이용하셔갖고 0 쓸 겁니까? 1 쓸 겁니까? 0 쓰게 되면 큰 놈이 1등, 1 쓰게 되면 작은 놈이 1등.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등수를 구한 게 2등 이하라면은 그러면 1등, 2등이라면 근데 문제가 바뀌어갖고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if 랭크, if를 2번 써야 되죠. 넣는 값이 다르니까. 대상, 금상, 공백이니까. 얘는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이니까 if는 한 번만 쓰게 되는 거고.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쓸 때 그 등수를 비교하는 방식, 논리적 테스트, 논리적 순위, 좌항과 우항을 어떻게 연결해 갖고 부등호를 어떻게 맞추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끝났습니다. 그럼 엑셀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맞게 쓰고 있는지. 자, 들어가 보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 갖고 문제 분석은 끝났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뭐 갖고 따져야 돼요? 승률 갖고 따져야 되는 거 맞죠? 등수 구하러 갑니다. 등수가 필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함수 추가하셔갖고 랭크 EQ로 갑니다. 랭크 EQ 시험장에서 어떤 게 나오더라도 똑같은 함수입니다. 자, 통계 있죠? 우리가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랭크 EQ, 저는 랭크 EQ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랭크 쓰셔도 돼요. 랭크는 모두에 가면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알짜 있는 데 가보시면 이렇게 랭크 EQ 똑같은 함수가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랭크 EQ 쓰셔갖고 무엇이 얘가 몇 등인 거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잊지 말고 뭐 눌러주는 센스? F4 눌러주는 센스. 그런 다음에 큰 놈이 1등이니까 0 써주는 센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확인 아닌 건 이해하고 2% 되돌아갔을 때 여기까지만 놔두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순위만 구한 거지 그 순위 값을 뭐하고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자, 칸이 좁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데나 찍으시고 제일 뒤로 미루세요. 커서는 무조건 제일 끝에 붙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몇 등 이하라면은 2등 이하라면 말 됐죠? 위에 보시죠. 랭크 순위를 구한 게 2등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를 줄 거다?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 되셨나요? 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따지게 되면 여기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승 진출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2등 이하니까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가장 큰 숫자 2개, 위에서 가장 큰 숫자 2개에서 결승 진출이 이루어지더라.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까지 깔끔하게 끝냈고요. 5번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설명드리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5번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간단하네요. 부서 코드와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해라. 부서명은 나타나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친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불친절하게 나오더라도 이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같으면 여기 옵션으로 하나 더 붙여갖고 뭐 부서 코드는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한 글자를 부서 코드 표에서 참조하여 구한다 라는 친절한 문구가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시험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판단해봐라. 니들이 H로가 그런 다음에 레프트 함수를 왜 줬는지에 그 이유를 판단해봐라 라고 해갖고 이 지문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부서 코드는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부서명이 나타납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거기까지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함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서 문제 푸십시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친절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함수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당연히. 왜? 사원 코드가 A이면 편집부가 되는 거고 B이면 영업부가 되는 거고 C이면 발송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준표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흘러가죠? 여러분들 무슨 룩업 써야 돼요? 당연히 H룩업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사원 코드 다 이용할 거예요.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첫 글자 이용할 거예요. 왼쪽에서 첫 글자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써야 돼? 레프트 함수. 여기까지 생각하셨으면 함수는 어렵지 않다고요. 그 대신 문제를 보고 이해하는 과정까지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룩업부터 써야 됩니다. 왜?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H룩업 써갖고 넣는 칸이 몇 칸?
4칸 좋습니다.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가 들어가요? 대상이 들어가죠. 자, 질문. 대상은 사원 코드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사원 코드를 이용하는데 사원 코드 몽땅 다 이용해야 돼요. 코드표를 보니까 왼쪽에서 한 글자만 뽑아내야 됩니까? 왼쪽에서 한 글자 뽑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대상은 left로 구해갖고 어느 표에서 어디에서? 사원 코드에서 사원 코드로 사쿠라고 적어볼게요. 사원 코드에서 몇 글자? 한 글자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대상으로 기준표 들어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준표가 되겠네요. 부서 코드표. 그렇죠? 기준표 들어가고 뭐 F4 잊지 마세요. 왜? 이 기준표는 밑으로 끌 때 반복적으로 쓰셔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A 찾아갖고 여기서 찾아야 되고 여기서 C 찾아둔 것도 이 표에서 찾아야 되고 항상 이렇게 반복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누르신다고요? F4 누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열번호 1번 줄, 2번 줄 이렇게 매기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어요? 부서명 알고 싶죠?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행에 있죠. 줄이나 행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칸이나 열이나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A, B, C 정확하게 문자로 찾아야 되는 거 맞죠? 문자로 들어갈 땐 볼 것 없이 0 쓰라고요. 볼 것 없이 펄스 쓰셔도 돼요. 0으로. 우리 교재는 또 펄스로 나타나 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숫자로 들어갈 땐 100% 일치할 것 같으면 0 쓰시고 근사치로 찾아가야 될 것 같으면 비워놓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수는 끝났습니다. 됐죠? 이런 불친절한 문제도 시험장에선 충분히 나타나고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푸는 연습을 조금 해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시켜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부서명 구하러 가죠. 무슨 함수 쓰셔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H룩업 함수 쓰시면 되시겠죠. 찾기 참 좋아요 가시면 H 있는 데 가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이거 귀찮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에서 여기 한번 누르시고 H자 누르게 되면 H자로 시작하는 게 바로 열리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H룩업 들어가고 대상이 뭐예요? 사원 코드를 그대로 쓴다.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 쓴다. 오케이. 아까 문제 분석은 이해하셨으니까 레프트 들어가겠죠. 함수 추가하셔갖고 레프트는 문자에 있습니다. 자, 레프트. 그렇죠? 대상 찍고 왼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 뽑아낸 거. 확인 아니죠? H룩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준표 어디에서? G37에서 I38 여기죠? 뭐를 눌러주는 센스? F4 눌러주는 센스. 1, 2, 1, 2. 여러분들이 찾을 거는 몇 번째 행번호? 두 번째 행번호에 있습니다. 부서명을 찾는 거니까. 문자로 찾는 거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뭐를 써준다? 0을 써줍니다. 펄스 쓰셔도 돼요. 네, 똑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부서명이 결정이 되죠.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C일 때는 발송부 맞고 B일 때는 영어부 맞으니까 아 제대로 나왔구나 라고 해갖고 나 이 함수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7의 계산 작업을 5번째, 5개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네요. 어려우신가요? 이제 할만하시죠? 이제 쭉 할만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되시는 거는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강사가 분석을 해드리고 이 함수를 왜 쓰고 왜 써야 되는지까지도 판단을 해드리고 시연도 해드리니까 시험장에서 누가 내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할까? 제가 옛날에 그 함수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옆에 있었으면 선생님은 뭐부터 썼을까부터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헷갈리면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데 야 선생님이었으면 요거부터 써갖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너 함수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조금 더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회도 분석 및 기타 작업만 남았죠? 저는 다음 강의 때 분석 및 기타 작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